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유정입니다. 두 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 박동창 지음. 오늘은 9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심방세동을 치유하다. 서옥순 씨의 경우에는 60대가 되면서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픈 증상이 생겨 대모산을 오가기가 힘들어졌었다. 집에서 대모산까지 오는데 5번에서 6번을 쉬었다 오는 불편한 상황이었다. 2016년에는 어느 날 새벽 2시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껴 급하게 119를 불러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갔다. 맥박이 168에서 180까지 올라갔는데 잘 잡히지 않았다. 약을 써도 혈압이 내려가지를 않자 담당 의사가 이런 약 저런 약을 바꿔 써가며 일시 맥박을 잡은 후 퇴원을 하였다. 그때 알약 5알을 주면서 또다시 가슴이 답답할 때 그 약을 먹고 응급실로 오라고 하였다. 2018년 4월경 초저녁에 다시 가슴이 답답한 현상이 생겨 또다시 119를 불러 타고 이번에는 전에부터 다니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이번에도 맥이 잡히지 않아 검사가 힘들다고 하였다. 일단 맥을 잡은 후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며 답답할 때면 빨리 병원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다 2018년 여름에 양재천을 걷고 있는데 한 회원이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소개해 주었다. 이에 그녀는 대모산에 와서 회원들과 함께 맨발로 걸었더니 발걸음이 엄청 가벼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그 이후 일주일 내내 대모산으로 와서 맨발로 신나게 걸어 다녔다. 맨발로 걸은 지 17일차 되는 날 산에 오르면서 예전에는 숨이 가쁘고 거칠었는데 숨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그 전에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거나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듯 아팠던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인지했다. 그 후 그렇게 좋아진 상태가 진짜인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양재천 흙길에서 맨발로 속보로 걷거나 맨발로 뛰어보았다.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자신도 놀랐다. 맨발 걷기로 심장의 심방과 심실이 고루 잘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아직 100% 완치라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녀가 숲길 맨발 걷기를 계속하는 한 앞으로 119를 부르거나 병원 응급실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뇌졸중 후 온 왼쪽 반신마비를 개선하다. 조옥순 씨는 2018년 초 집에서 전화하는데 갑자기 말을 어눌하게 사용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119를 불러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즉각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병원의 소위 골든타임을 넘지 않은 의학적인 처치가 있었기에 회복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 달간의 입원 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왼쪽 반신마비가 풀리지를 않았다. 이에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여 5개월여를 물리치료를 매일 받았다. 그러나 왼쪽 뺨, 목, 팔, 다리 등의 마비는 끝까지 풀리지를 않았다. 2018년 늦여름 어느 날 일요일이라고 요양병원에서 외출했다. 저자의 집 옆 근린공원에 남편 손을 잡고 절뚝거리며 산책을 나왔다가 저자를 만나게 되었다. 저자가 그녀에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자갈보도를 걷도록 권유했다. 10여 년 전 대구의 한 독자가 경추 3번 수술을 받은 후 왼쪽 팔 기능에 문제가 생겼으나 저자의 졸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일군 후 집 앞 자갈길을 맨발로 매일 2시간씩 2개월간을 걷고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석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한 그녀는 맨발로 걷는 것이 좋다며 그 이후에는 요양병원에서 아예 퇴원하여 매일 맨발로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씩 자갈 지압보도를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갈 지압보도를 걸은 지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진다는 소감을 밝혔고 2주일 만에 발걸음도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왼발이 마비가 풀리는 듯하다는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3주째는 왼쪽 뺨에 마비가 풀리고 그 밑에 목 부분까지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발을 찰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하며 마비가 왔던 왼발로 땅을 쾅쾅 찼다. 자갈지압보도를 맨발로 걸은 지 3주 만에 마비되어 마치 허공을 딛는 듯 했던 왼쪽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4주째는 그동안 풀리지 않고 있던 손가락의 마비까지 풀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을 쥐면 관절에 소리가 나면서 그동안 마비로 못 쥐던 손가락을 쥘 수 있는 상황까지 진전되었다. 그렇게 하여 왼쪽 뺨에 마비가 풀린 후 바로 밑에 왼쪽 목 부분 그렇게 하여 왼쪽 뺨에 마비가 풀린 후 바로 밑에 왼쪽 목 부분으로 통증이 내려왔고 드디어 왼쪽 목 부위까지 마비가 풀렸다. 그 며칠 후에는 왼쪽 손을 축 늘어뜨리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마비된 왼팔까지 휘휘 돌렸다. 처음에는 혼자 걷지도 못하여 땅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팔은 쳐들지도 못하던 그녀가 맨발로 자갈지압보도를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걷기 시작한 지 100일 정도의 기간에 마비되었던 왼쪽 반신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돌려지고 굽혀지는 놀라운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후 4개월이 지나자 거의 정상인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했다. 심지어는 집에서 지압보도까지 오가는 길에 한 200m 정도는 뛰어서 다닌다고까지 하면서 뛰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그 뛰는 모습은 정상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균형 잡힌 모습이다. 이제 남은 것은 천천히 걸을 때 아직 약간 절뚝거릴 뿐이다. 그러나 그 다리를 절뚝거리는 각도 역시 지난 3개월 전이나 2개월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머지않아 거의 정상인과 똑같은 균형 잡힌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치유의 과정과 경과에 대해 당사자는 몇 년이 걸려도 마비가 풀리기 어려웠던 상황이 불과 3개월여 만에 거의 다 풀렸다며 마비되었던 왼쪽 발로 땅을 쾅쾅 차고 또 마비되어 쳐들지도 못했던 왼쪽 팔을 휘휘 돌리고 두 발로 뛰며 환호했다. 조옥순 씨의 뇌졸중에 따른 왼쪽 반신의 마비 사례는 초기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은 병원에서의 의학적인 처치와 그 이후 재활 과정의 자갈지압보도 위 맨발 걷기의 협치가 이루어낸 또 하나의 구체적인 치유 사례이다. 그 치유의 과정은 유튜브에 맨발 걷기 치유 사례 9로 올려져 있다. 고혈압을 치유하다. 조옥순 씨도 맨발로 걸은 이후 혈압약을 5알에서 1알로 줄였고 그 이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 오로지 맨발로 걷는 이후에 다른 개선의 이유가 없는 일이다. 또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회원 배자연 씨도 가족력이 있던 고혈압이 다른 약이나 치료 과정 없이 맨발 걷기로 치유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 전술한 최술래 씨의 분당 지인도 분당 불곡산을 한 달에 20일 이상 맨발로 1년 이상 등산한 결과 10년 이상 혈압약을 복용했었는데 이제는 혈압이 125에서 80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증언해 주었다. 맨발 걷기로 인한 고혈압의 치유 사례이다. 족저근막염을 치유하다. 김명애 씨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 그녀를 그토록 괴롭히던 또 다른 통증인 족저근막염도 맨발로 걸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통증이 찌릿찌릿한 느낌으로 바뀌었고 2개월이 되면서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족저근막염까지 치유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족저근막염은 통증도 괴롭지만 마음 놓고 걸을 수가 없으니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우울증도 함께 동반하였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치료를 잘한다는 병원을 찾아가 1년 넘게 치료를 받아봤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그렇게 그녀를 괴롭히던 족저근막염에도 맨발 걷기가 답이었다. 결국 김명애 씨는 만성 두통과 족저근막염까지 맨발 걷기로 동시에 치유한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무릎 연골 통증과 족저근막염을 치유하다. 이용자 씨는 몸에 대들보인 허리는 물론 무릎, 어깨, 손관절 등 근골격계의 골조가 선천적으로 약했다. 그런 와중에 2013년 무릎 연골 파열로 인한 시술을 받았다. 당연히 오랜 시간의 고심 끝에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으나 걱정했던 대로 결과가 좋지 않아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 병원의 처방대로 걷기 운동과 무릎 펴기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무릎은 뻑뻑하고 통증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었다. 겨우겨우 절뚝거리며 걸었다. 의료보험 혜택상 1년에 2회만 맞을 수 있는 연골 주사를 맞아왔지만 주사 역시 일시 무릎이 부드러워지는 듯한 느낌만 있었을 뿐 통증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 연골 주사를 맞은 때가 2017년 11월 27일이었다. 2018년 6월 초쯤 연골 주사를 맞을 시기가 되었지만 병원 갈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다 7월 초에 그 전부터 벼르던 숲길 맨발 걷기를 실천해 보았다. 맨발 걷기를 해보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다. 당장 아무 변화를 못 느껴도 그 기분, 그 좋은 느낌만으로 양재천의 숲길을 또다시 찾아갔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한 지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동안에는 관절염을 앓던 탓으로 아침마다 뻑뻑하고 잘 펴지지도 않았던 손이 이불을 둘치는 순간 한 번에 아주 부드럽게 확 펴졌다. 순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또 그렇게 느껴졌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놀라운 현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맨발 걷기 8일째 되는 날 아침 그렇게 뻑뻑하던 손이 갑자기 부드럽게 잘 펴지는 현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병원 다녀온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벼랑간 손가락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요새 내가 뭘 먹었나 하는 순간 요 며칠 맨발 걷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었다. 바로 맨발 걷기의 효과였던 것이다. 동시에 무릎도 한결 부드럽게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어깨 통증으로 잘 안 올라가던 팔도 부드럽게 돌아가고 회전이 원활해진 사실도 느끼게 되었다. 손의 관절들, 무릎, 어깨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좋아진 것을 알게 된 순간 맨발 걷기의 효과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신기함에 뜰 듯이 기뻤다. 진작 알았으면 시술하면서 겪은 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일어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맨발 걷기를 알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근골격계의 병을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만으로 좋아진 것이니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그 직후 양재천 숲길에서 대모산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관해 들었다. 그 다음 토요일 바로 동참했다. 대모산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교육장에서 맨발 걷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들었다. 맨발로 땅을 접지하는 순간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빠져나가는 것이 마치 낙뢰가 피뢰침을 맞고 땅속으로 소멸하는 현상과 같은 이치라는 원리를 배웠다. 그리고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맨발의 지압 효과로 인하여 온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무릎, 요추, 척추 등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맨발 걷기로 말랑말랑해지면서 손과 무릎, 요추, 척추, 어깨 등 관절 주변의 굳은 근육들 때문에 눌려있던 신경들이 부드러워진다는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되었다. 탑5에 속하는 대형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무릎 관절염으로 1년에 2번씩 맞아오던 연골 주사를 1년이 넘도록 맞지 않고도 통증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졌다. 이제는 날씨가 쌀쌀해도 맨발로 걷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녀는 또 족저근막염도 있었다. 그래서 어디를 가다 보면 발바닥의 통증으로 잠시 앉아서 신발을 벗고 발을 주물러주며 쉬어가곤 했다. 그런데 맨발로 걸은 이후 족저근막염으로 발이 아팠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또한 깨닫게 되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팠던 족저근막염조차도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역시 숲길 맨발 걷기가 주는 치유의 선물이었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 족저근막염은 저하고도 아주 가깝답니다. 제가 이제 그 평균 강의할 때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뭐 일주일에 3, 4번 이렇게 그냥 서 있거든요. 구두를 또 하이힐을 높은 거 뭐 7cm 이상 신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한 번에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어느 날 갑자기 꾸준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내려올 때 그 발바닥을 닿을 수도 없을 만큼 닿으면 막 비명을 지르고
그 주사기로 막 스테로이드제를 막 그 발바닥 가운데를 막 찌르고 또 충격파라고 해서 거의 고문 수준의 그 비싼 거 있잖아요. 한 몇십만 원 하는 거. 그걸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진짜 때려 맞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걸어야지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운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거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저도 이제 족저근막염은 지금 없습니다. 네, 다행히도. 근데 알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 보면 맨발 걷기도 병행하면서 또 현대 의학의 치료도 병행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예전에 암을 뭐 위암과 이제 대장암을 앓으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은 가족들 생각하고 또 본인이 하는 일에 또 집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그냥 꾸준히 끊임없이 움직이셨대요. 아프다고 누워 계시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하시고 그리고 막 등산도 하시고 결국은 이겨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일단은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누워 있다 보면 서운한 감정도 많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온 몸이 다 이제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냥 다 나사가 풀린 듯한 느낌? 그러니까 삶의 의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게 숲속 가면 요즘 되게 날씨 덥잖아요. 그런데 숲은 또 되게 시원해요. 의외로. 예, 오히려 날아다니는 애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힐링도 되면서 또 생각도 하게 되면서 또 움직이면서 또 아까 말한 그 접지 정말 뭐 낙뢰를 맞은 것 같은 그 활성산소를 밖으로 쫙 펴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몸도 또 좋아지고 그래서 전 그래요. 사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행복하고 좋은 건데 이왕이면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좋은 거고 이 좋은 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걸 알려주면서 좋은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하겠습니까? 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